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일에 데이터를 어떻게 쓰거나 읽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일의 위치를 내가 얻어오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컨텍스트 또는 인바이러먼트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의 파일을 얻어오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 그렇게 얻어온 파일이 내장 파일인 경우와 그 다음에 외장 파일인 경우. 내장 파일이라는 것은 앱의 디렉토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거고요. 외장 같은 경우는 SD 카드에 있는 디렉토리의 파일을 읽거나 쓰는 방법. 내장에 쓰는 방법, 외장에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거나 삭제되거나 변경되거나 하는 것들을 갖다 내가 감시할 수 있는 파일 옵저버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장 파일의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외장 파일의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파일이 변경됐을 때 그것을 갖다 내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내장 파일에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파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요. 파일 객체를 만들고요. 이렇게 만든 파일 객체를 이용해서 파일 인풋 스트림 또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런 걸 만들면 되는 걸 거예요.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파일을 얻어와서 인풋 스트림 만들거나 파일을 얻어와서 아웃풋 스트림 만드는 이런 일을 해주는 클래스를 컨텍스트에 만들어 놨어요. 컨텍스트에. 그 함수 메소드 이름이 뭐냐면 여기는 오픈 파일 인풋이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오픈 파일 인풋, 인풋이니까 인풋 스트림을 넘겨 받을 거예요. 오픈 파일 인풋이면 그래서 인풋 스트림을 넘겨 받을 겁니다. 여기서 이거 안에는 파일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파일명을 주면 파일을 넘겨 받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내가 데이터를 읽을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가 스트링으로 돼 있으면 캐릭터니까요. 뭘 만드냐면 리더를 만들죠. 리더를. 근데 그냥 리더를 만들어서 읽어오면 성능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자바는 버퍼드 리더라는 걸 만들어 쓰죠. 버퍼드 리더라는 거는 이만큼 한 번에 읽어온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달라고 하면 버퍼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매번 파일을 하나씩 읽어오면 성능상 문제가 생기니까 버퍼링 해놓고서 읽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버퍼드 리더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빌더에서 버퍼드 리더에서 라인 다이로 읽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텍스트를 출력하면 되는 걸 겁니다. 자, 데이터를 읽을 때 이렇게 하고요. 데이터를 쓸 때는 오픈 파일 아웃풋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일명 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모드 이렇게 줍니다. 이 모드는 어디 있는 거냐면 컨텍스트에 있는 정의된 상수입니다. 모드 프라이빗, 모드 어펜드, 모드 월드 라이터블, 모드 월드 리더블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웃풋 스트림이 생길 거고요.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요. 버퍼드 라이터 만든 다음에 여기다 데이터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모드가 나왔으니까 파일에 대해서 모드를 잠깐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내가 파일을 열었어요. 파일을 오픈했어요. 자, 그럼 이 파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파일을 오픈하면 자,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리눅스라고 하는 커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리눅스 시스템이 베이스가 되겠죠. 자, 리눅스 시스템에서 자, 기본적으로 속성은 세 가지로 나눠요. 나, 그 다음 내가 속하는 그룹, 그 다음에 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한 그룹, 그 다음에 other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요.
그럼 이제 파일에 접근할 때 나는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그룹은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다. 이 각각이 전부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파일마다. 읽기, 쓰기 권한이 요 어디냐에 따라서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파일을 만들면요. 여기까지는 오픈 파일 아웃스트림 이렇게 파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와 내가 속한 그룹은 파일을 읽기, 쓰기가 가능하도록 파일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other. 여기는 읽기, 쓰기를 가능하게 해줄 거냐 말 거냐는 이 모드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드 안에 월드 리더블, 월드 라이터블 이런 건 있지만 그냥 프라이빗 리더블, 프라이빗 라이터블 이런 건 없어요. 모드는.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열 때 삭제하고 새로 파일을 만들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파일 뒤에다가 데이터를 어펜드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드에는 어펜드라고 하는 모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파일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얘가 인풋 스트림하고 똑같이요. 아웃풋 스트림도 내가 스트링을 라이트 할 때는 라이터를 만들 거고요. 그냥 라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성능이 떨어지니까 버퍼드 라이터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버퍼드 라이터를 만든 다음에 라이트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파일에 아직 반영이 안 됐을 수 있으니까요. 플러시 해가지고 파일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로즈 해가지고 다 사용했으면은 사용을 종료를 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내장 메모리에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읽어올 때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요. 자, 그럼 외장 메모리에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외장 메모리라는 건 SD카드니까요. SD카드에 데이터를 내가 읽거나 쓸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Write External Storage와 Read External Storage라고 하는 이런 퍼미션을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서 유즈 퍼미션으로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퍼미션이 정의되었지 않으면요. 얘는 저장을 할 때 시큐리티 익셉션이 발생하면서 파일 저장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렇게 저장을 해놓고요. 이제 내가 파일에 저장을 할 거예요. 뭘 저장할 거냐면 비트맵을 파일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비트맵을 가져오는 이런 함수를 만들었어요. 뷰를 비트맵으로 변경하는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함수를 통해서 비트맵을 갖고 왔어요. 이제 비트맵을 저장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비트맵을 캐시 디렉토리에다 저장할 거예요. 캐시 디렉토리. 자, 이렇게 이 위치 기억나시죠? 컨텍스트에 external cache dir 하니까 어플리케이션 밑에 데이터 밑에 SD 카드 위치에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밑에 데이터 밑에 패키지명 밑에 캐시라고 하는 거 밑에 요 파일 이름을 가지는 파일이 하나 생성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지고 아웃풋 파일을 하나 만들었고요. 아웃풋 파일 만든 다음에 아웃풋 파일을 가지고 내가 라이트 할 수 있는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했습니다. 아웃풋 파일을 만들 때요. 이 뒤에 어펜드 할지 말지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펜드 여부를 뒤에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펜드 여부를 정의해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생성을 해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얘는 기존에 있는 파일 뒤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어펜드는 true, false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아웃풋 스트림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얘 모드를 설정하는 게 없네요. 모드를 보니까 리더블, 라이터블 뭐 이런 모드 선언하는 게 없잖아요. 라이터블로 할 거냐, 월드 라이터블 이런 거 할 거냐 이런 모드를 선언하는 게 없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그건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이 파일이라는 클래스에 set writable 이런 함수가 있었죠. 이런 함수를 통해서 내가 모드를 체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 파일에 접근하는 거에 관련된 권한이기 때문에 오픈할 때 어떻게 오픈하냐가 아니라 이 파일을 클래스를 이용해서 속성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을 아웃풋스트림 만들었고요. 이제 아웃풋스트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비트맵에요. 컴프레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컴프레스라는 함수는 뭐냐면 비트맵을 이미지 파일로 변경해서 저장해 주는 겁니다. 뭐 이미지 파일 포맷은 뭐 PNG가 될 수도 있고요. JPG가 될 수도 있고요. JPG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포맷을 주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얘는 퀄리티인데요. 이 퀄리티는 뭐 PNG 같은 경우에는 비손실 압축이니까 퀄리티가 의미가 없고요. JPG 같은 경우는 손실 압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퀄리티가 높으면 사이즈가 커지고요. 퀄리티가 낮으면 사이즈가 작아지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퀄리티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 파일 아웃풋스트림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한 비트맵 갖고 온 거 가지고 파일로 저장하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그러면 이게 비트맵 가져오는 거에 대한 함수가 있었는데요. 비트맵 가져오는 함수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뷰에 보면요. get, draw, 캐시, 백그라운드 컬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설정하고요. 이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설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빌드, 드로우 캐시 해가지고 캐시를 그려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려진 캐시를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화면에 이렇게 별도의 비트맵, 뷰 크기만한 비트맵 만들고요. 여기다가 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비트맵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지고 하고 나서요. 이 컬러를 기존에 갖고 왔었죠. 백그라운드 색깔을. 백그라운드 색깔 갖고 온 이유는 요거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그림 그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디폴트로 0으로 설정해 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갖고 오고 나면 원래 색깔로 다시 복원해 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비트맵을 얻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외장 메모리로부터 비트맵을 읽는 방법, 이제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를 읽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파일 객체를 역시 똑같이 만들죠. 이렇게 파일 객체를 만들고요. 이제 파일 객체를 가지고 파일 인풋 스트림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파일 인풋 스트림 만들었으니까 이제 데이터 읽어오는 건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 가지고 뭐 비트맵이니까 디코드 스트림 해가지고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읽어온 다음에 파일 인풋 스트림 클로즈를 해주고요. 해당하는 이미지 출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파일로부터 인풋 스트림 또는 아웃풋 스트림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일 옵저버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옵저버는요,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거나 파일이 변경되거나 또는 삭제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파일 옵저버입니다. 이 파일 옵저버를 내가 이제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파일 옵저버를 상속받아요. 상속을 받고요. 이렇게 상속을 받은 다음에 슈퍼에서요. 내가 모니터링하고 싶은 패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패스를 지정해줘요. 그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스타트 왓칭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로 호출해주면 이제부터 나는 모니터링을 시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모니터링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파일이 저장이 됐어요. 저장이 되면 onEvent라고 하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고요. onEvent라는 함수를 통해서요.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면 예를 들어 내가 디렉토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디렉토리 안에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그럼 생성된 파일에 패스가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생성됐다라고 하는 이벤트가 넘어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모니터링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스탑 왓칭이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파일 옵저버 사용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생성하는 패스 있죠, 패스. 이 패스가 실제 존재해야 돼요. 해당하는
패스가 존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디렉토리라고 하면 이 디렉토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옵저버로 옵저빙을 시작을 하면 파일이 없어가지고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패스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exist 해가지고 존재하지 않으면 걔를 갖다가 mkdirs 해가지고 생성한 다음에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예제는 이제 스크린 캡처를 감시하기 위해서 스크린 캡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감시하기 위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일 옵저버를 상속해 가지고요. 스크린 캡처 옵저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한테 패스라는 걸 넘겨받으면 해당하는 패스를 가지고 슈퍼에너로 호출할 겁니다. 그리고 온 이벤트에 이벤트는 create 또는 뭐 write, close write 뭐 이런 것들이 받을 거고요. 생성된 파일의 패스가 이렇게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파일이 생성되면 생성됐다고 이렇게 알려줄 겁니다. 자, 스크린 캡처 옵저버를 만들었고요. 스크린 캡처 옵저버에 스크린 캡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픽처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스크린샷이라고 하는 이 폴더에 이 디렉토리에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위치를 가지는 파일을 생성했고요. 자, 만약에 스크린 캡처를 한 번도 안 했으면 이 디렉토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옵저버로 옵저빙을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옵저버로 하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서 존재하지 않으면 일단 디렉토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 캡처 옵저버 해가지고 여기다 패스를 넣어서 옵저버를 만들었죠. 옵저버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와칭 해가지고 옵저빙 모니터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스타트 와칭에서 모니터링을 종료를 하는 겁니다. 자, 옵저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는 액세스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액세스라는 건 뭐냐면 파일을 내가 읽기 위해서 오픈을 한 경우에 액세스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 이제 올 이벤트라고 하는 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올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벤트를 수신할 때요. 나는 어떤 이벤트만 받고 싶어 라고 해서 내가 받고 싶은 이벤트를 기록할 수가 있는데 올 이벤트 이렇게 하면 모든 이벤트를 다 받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벤트를 내가 그 수신하기 위한 등록에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게 있으면 속성이 변경됐을 때 속성. 뭐 예를 들면 퍼미션을 변경한다든지 소유자가 변경된다든지 아니면 파일의 생성 시간, 모디파이 되는 시간이 변경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 attr-ib 라고 해가지고 변경됐다라고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lose no write라고 하는 게 있는데 close no write 얘는 뭐냐면 파일 내가 오픈을 했는데요. 읽기 위해서 오픈했어요. 읽기 위해서. 그러면 read only 이렇게 해서 파일 오픈한 거예요. 그럼 이제 쓰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close no writ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write 하기 위해서 아웃스트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웃스트림으로 데이터를 writ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lose를 했어요. 아웃스트림. 그러면 close write 이렇게 됩니다. 디렉토리에서 새로운 파일이나 아니면 서브 디렉토리가 생성되면 create라는 게 오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에서 파일이 삭제되면 delete라고 하는 이벤트가 옵니다. 근데 삭제됐을 때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디렉토리 자기 자신이 삭제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delete self라고 하는 이런 이벤트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내가 파일에 write를 했어요. 그러면 modify라고 하는 게 오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변경되면 moved from 해가지고 내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디렉토리에서요. 파일을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는 move from. 다른 데서부터 내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디렉토리 오면 move to. 그 다음에 디렉토리 자신, 내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디렉토리 자신이 위치가 바뀌면 move self 이런 게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오픈하면 open이라는 거, 그 다음 open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호출이 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파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파일이 내장 파일일 경우에는 open, input 또는
스트림 잘못 들어갔네요. 예, 오픈 인풋, 그 다음에 오픈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잘못 들어갔습니다. 예. 컨텍스트에 오픈 파일 인풋과 오픈 파일 아웃풋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요,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획득해가지고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가 있습니다. 외장일 경우에, 외장 파일일 경우에 반드시 유즈 퍼미션으로 해가지고요, write external storage 또는 read external storage라고 하는 퍼미션을 선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 파일 객체로부터 파일 인풋 스트림이나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파일 옵저버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새로운 파일이 생성되거나 변경되거나 삭제되거나 하는 것을 감시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파일 옵저버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만들고요, 거기 슈퍼에 내가 감시하고자 하는 패스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on event라고 하는 곳으로 변경된 이벤트들을 수신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안드로이드에서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